자료를 찾고 하는 보조도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급할 때 어저께 제가 그 이웃 지역에 헌신회에 초청을 받고 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설교 준비나 찬송가를 찾거나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러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어디 이제 우리 총회에 중요한 직임을 맡고 계신 분이라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될 때가 많은데 친구 목사가 야 그거 그냥 AI 통해 가지고 해서 찬송가를 빨리 정해서 보내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나 그거 할 줄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하고 정말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러면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AI는 달콤하지만 대단히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도구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니까 그걸 잘 쓰자. 제대로 쓰자. 그리고 좀 효용감 있게 쓰자. 우리 교회 목회에 필요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몇 번째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98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단임 목회를 한 것은 이제 2004년부터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니까 단임 목사를 했지만 98년도에 동령교회에 와서 지금 있으니까 제가 근 28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한 건 24년이지만 동령교회에 와서 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황등에 와서 제가 지나면서 이 황등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바운다리 안에서 여기 황등은요 뭐 목사님들 느끼시겠지만 교계 예안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교회가 나누어져 시내 여기 신황등, 황등, 제자교회 이런 정도만 이제 교구 구분 없이 여기서도 저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동네 교회들은 대체로 보면 그 지역 교회를 주로 갑니다. 이사 들어와서 원래 나가는 시내 교회를 나가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럼 이제 로컬 처치 안에서 교회가 한 30년 되고 40년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선교 방향을 가지고 전도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우리 구자 우리 김영달 목사님께서 황등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막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이제 내 동네, 내 마을에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숙제니까 그렇다면 이 AI 도구가 저처럼 24년을 지났지만 혼자서 목회하면서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다 모든 것을 교회 학교부터 전체를 다 감당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이 AI는 정말 중요한 조력자고 제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 시켜준 제가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 중에도 그 일들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노회장을 했는데 1년에 우리 시찰회 행사 이런 거 빼고 황등면 교회연합회 우리 노회 총회 일만 몇 개 정도가 내가 관여를 했더니 162개 회의를 가고 뭐 총회 가면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날짜로 다 카운트했을 때 1년 중에 52주 주일 빼고 162번에 걸쳐서 제가 일정들을 했더라고요. 위원회 다 쫓아다니고 뭐 연합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바쁜데도 제가 주일 준비나 주보를 만들거나 할 때 예 오세요 10시였습니다 목사님. 네. 불러서 지금 전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은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아직 시작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 우리 신앙등계 부목사님이세요. 전향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서 우리 시골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목사 없이 부교육자 없이 혼자서 모든 목회의 영역을 다 해야 할 때 사실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거나 야외를 가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 AI는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한 제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거부하거나 뭐 사용하냐 마냐 이 이야기는 이미 논외로 하자. 제가 그렇게 시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따로 떨어져 앉으시죠. 그냥 넓게 사용하기. 같이 써야 됩니까? 예. 노트북 펴고 막 손 왔다 갔다 하면 불편했을 수 있어요. 자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건 AI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그 기독교 학회에서 각 분야별로 발제를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종합된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역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제일 많이 변화가 온 게 성경 번역이 가속화됐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나 이런 데는 언어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막 말을 만들고 그 혀꼬부라지는 거 다 그 글자화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패턴이 빨리 설정이 되고 좋아졌다. 돌봄과 상담, 또 우리 신학 연구가 사실은 좀 깊어졌습니다. 두 가지 문제는 있죠. 원어 분석을 파싱을 했을 때 여기에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책 찾아가지고 뭐 주석책이나 이렇게 찾아서 보면 두 번 확인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AI가 일을 많이 들어줬지만 더 시간을 많이 소요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요? 잘못된 거 없어? 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들을 얘가 제시해주고 어떤 본문에 대해서 이걸 역사적 배경을 살펴줘 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는 것으로 볼 때 대단히 우리 사역이 지평이 넓어졌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처럼 AI가 또는 AI가 제시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고요. 제가 이 PPT, PDF 다 단톡방 여기 있다가 잠깐 브레이크 하면서 만들어서 거기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이런 건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노트북 LM만 찾아서 열어놓으시면 구글에 노트북 LM을 찾아서 열어놓으시고 제가 한 두 꼭지 요거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로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적인 한계로는 의미의 부재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개념을 종합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그야말로 영적인 것들이 담보되지 않거든요. AI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의 패턴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AI에서 결과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오는 어감들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위협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욕망이죠. 이 탐심의 세계 그리고 관계 파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화 받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문자로 메모 주세요. 이게 일단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고 어른하고 특히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고 저도 청년들한테나 문자할 때는 통화가 가능하니? 하고 통화가 된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건을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냥 카톡으로 대화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도 예전에는 함께 모여있던 공간이 전부 다 각계의 공간으로 다 파편화되었고 핵가족이 1인 가족이만 핵가족이 아니라 집에 있어도 다 핵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전에는 심심해서라도 같이 나와서 뭔가를 했는데 이제는 안 심심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릴스 타고 막 한번 이렇게 연속해서 보시게 되면 몇 시간 가는 것은 금방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맹목적으로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이건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AI를 어떻게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도구로 쓸 것인가?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요즘 인공지능이 상담하거나 하는 거 보면 그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슬프다거나 힘들다거나 하는 그 감정을 느끼고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벡터 값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평적인 면에서는 딱 보면 이쪽은 남자, 부자, 여자, 그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제 만약에 구분을 지었다고 하면 부자인 남자가 가난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냥 보면 약간 억압적이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벡터 값으로 그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하면 비록 부자인 남자지만 가난한 여성을 대하는 것이 위협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고 그 마음이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회장 아들이 본부장으로 오면 러브라인이 생기고, 근데 하필 그 대상이 되는 그 상대자는 가난하고 어렵고 악착같이 세상을 사는 이런 사람. 이게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컴퓨터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컴퓨터 AI로 상담을 받아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여기 단지 텍스트 도구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AI는 다른 차원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AI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할 거냐 거부할 거냐 다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이 도구들을 선하게 선용할 거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 인간들을 그래서 AI는 정말 그 어떤 목회 상담이나 이런 것들에 보조 자료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최종적인 돌봄의 판단은 반드시 목회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신학적인 분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코이노니아와 안식의 실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AI를 소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협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명령도 주시고 위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술은 너 뭐 할 수 있냐라고 묻지만 신앙은 우리가 뭐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게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기술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접근해 가는가에 따랐습니다. 두 번째 꼭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AI 세미나가 한 2년,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제 배경이 원래 반고소 고신에서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고 고신에서 안수집사가 되었고 통합적 신학교에서 신학을 했고 합동적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기장교회에서 기장교인이 됐습니다. 동년교회가 제 기장교회 첫 교회입니다. 제 신학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 신앙적인 스펙트럼.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에요. 통합교단에서 세미나 하면 통합교단의 유력한 분에게 심지어는 안승문 목사님이나 이제 찔러서 자료가 나올 자리들이 있어요. 진영훈 목사님이나 찔러서 자료가 나올 자리에 부탁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다 모았어요. 어제 제가 헌신예배 강사로 갔던 곳에서 그 부목사님이 그 메일을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보내거든요. 기장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제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목회 자료를 보내요. 제가 이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보내는데 제가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묻는 게 그러면 그 많은 세미나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다 가세요? 이렇게 물어요. 아니요. 내가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든 자료를 찾아서 우리 기장교단 목사들에게 내가 전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걸 노트북 LM으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 LM에서 그 전체 강의 자료를 한번 요약해주라 해서 요약된 자료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자료가 뭐가 들어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 갑자기 놓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소스잖아요. 이 소스에 뭐 조성실 목사님 강의 뭐 하여튼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월간 목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24년 8월에 9월에 그 특집 다뤘던 거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AI를 이용한 글쓰기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한 단톡방에 1000몇 명이니까 1200명 정도 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홍순성 작가가 이 AI 활용과 관련된 글을 계속 썼는데 그걸 다 제가 모아요. 캡처 받아서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해서 이 전체를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주라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강연과 또 그 AI 관련 자료들을 섭렵해서 좀 요약한 거다. 그래서 작은 교회의 큰 가능성 제목을 그렇게 땁니다. 코파일럿, 부조종사, 목회를 돕는 조력자. 저처럼 단독 목회 혼자서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부교육자처럼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구로만 치부하기는 어렵고 지금은 거의 동력자 개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자료는 드릴 것이니까 AI는 도구가 아니라 사역의 동력자입니다. 지금 이 코파일럿이 목회자의 사역을 협력해서 그것을 더 아규멘트 증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로마의 도로나 또 그 팍스 로마나를 위해서 다듬었던 그 모든 길을 로마를 향하는 그것이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1월 18일 날 우리 교단 우리 노회 그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정리를 했는데 지난달에 또 챗GPT는 이제 5.4가 나왔어요. 5.4가 나왔고 제미나이는 이제 3.1, 3.0%가 아니라 3.1%가 나왔고 그리고 노트북 LM과 제미나이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따로 있었는데 지금 제미나이의 그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미나이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입력창이 나오잖아요. 이걸 열어보면 노트북 LM 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노트북 LM으로 짰던 모든 노트들이 이쪽 제미나이로 그대로 연동이 되고 또 서로 호환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오늘은 노트북 LM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상당히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 강의를 막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놓으면 또 달라지고 또 바뀌고 그래서 기본 틀만 제가 가지고 있고 강의를 오늘 하면 한 3일 전부터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해서 좀 바뀐 것들을 살피는데 최근엔 제가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하게 최근의 것까지 다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AI는 일반원총의 산물입니다. 이 일반원총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균형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전히 제일 제가 우려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편향성입니다. AI가 학습을 하잖아요. 그 학습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그 결과값이 나올 텐데 앞으로 직업군의 대체로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로이어들, 변호사들,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판결을 봐도 아시겠지만 법조계의 판결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편향적이거든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판결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들이 모여서 또 다른 결과값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편향적일 수밖에 없죠. 남성 우월의 배제와 차별을 가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 음료수 한 잔, 그 다음에 그 과자 하나 먹은 것은 절도죄로 기소를 하면서 그 수십억 받아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잡아챙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런 판결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편향성은 앞으로 오히려 할루시네이션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잡혔고 또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짤 때 아예 교차 검증을 해달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분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향성 부분은 반드시 점검해봐야 돼요.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이게 여성 차별이나 약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줘 하면 그 설교문 넣어가지고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은요 기가 막히게 잡아요. 아, 요런 표현은 약간 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밖에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환각 현상보다 앞으로는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영어권, 백인 우월주의 이쪽에 자료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 또 아프리카권 이런 민족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늘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자리와 AI 역할은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AI가 만들어낸 기도문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줘 하면 기가 막히게 쫙 뺍니다. 이건 글자들이 좋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력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분명하게 좋은 것은 AI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진짜냐 하고 확인하는 절차들이 또 새롭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기획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 AI들이 있거든요. 그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깅을 한다. 어디에 이제 동네든 아니면 뭐 미륵산이든 환경주의를 맞춰가지고 한다. 그러면 기획안을 짜야 되잖아요. 그 기획안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자료도 참고하고 막 해서 막 일신을 언제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조는 어떻게 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 AI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죽깅을 하려고 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줘 하면 일시, 준비, 그 다음에 뭐 교통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안을 예전에 제가 항상 교회에서 항상 기획부를 맡았어요. 제가 기획부 맡았고 회사에서도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15년 근무하는 중에 7년은 현장에 용접을 했고 7년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퇴사하기 2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경영기획부에 팀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럼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기획회의를 합니다. 기획회의 하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죠. 책상에 넣고 칠판에 적어가지고 결합, 개선, 청별 막 별걸 저희는 그런 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실천도 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획해야 하면은 저 혼자서 마인드맵 다 짜요. 짜는데 키 한 번 누르면 걔가 그냥 쫙 짜. 그리고 그 뒤에 하부 필요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초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을 검토하는 이런 식의 시간들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재작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야외를 가는데 우리는 이제 작년이군요. 전교인 야외를 4월 마지막 주에 하거든요.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은 너무 복잡하니까 4월 마지막 주에 해요. 여기 고산 자연휴양림을 가는데 어른들이 가서 거기서 뭘 하고 놀아요. 구경할 것도 없고 어른들은 내 자리에만 앉아있고. 그래서 야 이런 상황인데 할 수 있는 놀이가 뭐가 있을까. 세대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90대 노른까지 있어. 했더니 얘가 기획안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엔 그 풀도 있고 꽃도 있을 테니까 글자 만들기를 하시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글자를 판에 새겨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 솔방울이 있는 것들 줄 서가지고 그 글자를 만들어.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대로 작업을 작년에 했죠. 조 나눠가지고 마을별로 나눠가지고 글자를 그 우드보드지 거기다가 주고 본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사랑, 희망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지 몰라요. 그건 어른들은 앉아서 어떻게 하는 줄 아는데 다리 쭉 뻗고 앉아가지고 요거 애들은 막 저 가서 주워오고요. 그래서 세대를 전체 통할하는 놀이를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기획은 타이수정을 불허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AI 없이 할 때 전체 막 꼼짝 못했던 거라면 이제는 진짜 우리 핵심적인 코어에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군요. 그래서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고요. 또 자료를 생산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좀 더 잘 정제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식들이 이따가 우리가 직접 해볼 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코파일럿 AI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롬프트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사실 답이 아이들이 저요 하고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하는 애들은 보통 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질문도 없어요. 해보면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술술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그리고 맥락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대답들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언어들을 넣어서 이것을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2가지 이상의 자료와 비교해서 확인해주고 이렇게 이제 가면 최소한 아까 말하는 헐루시네이션이나 아니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할 때 어떻게 넣으면 잘 나오는가. 이게 이제 아까 홍순성 작가 같은 분들이 AI를 이용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넣으면 좀 문장이 유려하고 또 핵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목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재확인하고 또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몰랐던 것들. 최근에 그 노인 돌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자리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 냉장고를 통해서 독거 노인들의 근황을 파악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전기를 24시간 끄지 않고 두는 것은 냉장고밖에 없어요. 그 냉장고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체크를 하면 이틀이 지났는데 냉장고 문을 한 번도 안 열었네? 되는 거죠.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저를 놀리는데 신혼 때예요. 냉장고 조그마한 걸 하나 샀잖아요. 근데 어디 이제 휴가를 갔다 오는데
제가 이게 전기가 막 윙 하는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기가 많이 들을 것 같아서 뽑아놓고 간 거예요. 제가 뽑아놓고 갔더니 갔다 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물 다 녹아내리고요. 그래서 저 사람 지금도 저를 보면 뭐라고 해요. 놀리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 돈이 나가면 코드 뺐나?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냉장고는 24시간 전원을 끄지 않는 유일한 집안에 TV도 켰다가 껐다가 하기도 어른들은 TV 잘 안 끕니다. 자다가 보다가 끄겠습니다. 초저녁에 딱 밥만 먹으면 머리 되면 자잖아요. 자다가 한 10시쯤 되면 깨가지고 TV 또 채널 바꿔보고 또 자고 근데 어쨌든 독거노인들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랜선을 다 깔아가지고 센서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방식. 이러면 이제 더 돌봄이 강화되는 거죠. 구체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바울로 살아가자. 바울이 그 로마가 제국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했던 그 길들과 방식들을 그대로 복음 전파에 원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AI를 우리 목회를 좀 유익하게 하는 쪽에 초점을 두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니고 있고요. 자, 요거 자료들은 제가 이따가 다 단톡방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노트북 개념을 잠깐 보겠습니다. 혹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 챗GPT가 되었든 들어오세요. 아니신가요? 와이파이 와이파이 예, 여기는 인사할 자리는 아닌데요. 그냥 우리 다녀가시네요. 예, 기억해 주세요. 예. 와이파이 예. 톡방 없으시죠? 카톡방에 와이파이 톡방에 올려져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자, 한번 노트북 LM은 무료 버전도 가능하고 지금 유료 사용하고 계십니다. 챗GPT, 제미나이, 예. 무료로 쓰는 것은 항상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 저는 챗GPT하고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플래시라고 하는 그 이미지 사진 찍고 캡처하는 그 스캔하는 프로그램 그 4,900원짜리 하나 쓰고 있고 제 아이가 이 AI 개발자고 최근에 이제 그 옮긴 그 회사에서 전문가용 클로드를 6인용 1년치를 결제를 했나봐. 500만 원인가 결제를 했는데 그 중에 기술자 한 사람이 자기는 자기가 쓰는 것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아버지 클로드 하나 남았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땡큐다 야. 그거는 개발자용입니다. 클로드 코드로 이제 앱 개발하고 하는 데 쓰는 건데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어저께 받아가지고 지금은 신방이랑 바빠서 제가 못 하는데 저는 제 업무를 좀 자동화시키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싶고 제가 잊어버릴까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치라운드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처치라운드. 제 아이가 그 교족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고요. 그 교족부는 디모데 스테반 정보에서 나온 그 디모데 그 교족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답답해서 그 관련해서 교회 행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하고 같이 팀을 짜서 개발한 겁니다. 처치라운드 앱이고 그 AI 앱은 이제 온라인 교족부를 경하기 때문에 그 교족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커뮤니티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무료로 제가 정말 고마운 것이 이거 그래도 일정 인원 넘으면 좀 저거 해야 되지 않아 했더니 아니 이건 그냥 무료로 그냥 배포한 거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0개 교회 정도
쓰고 있고 저기 광양에 그 푸른 나종일 목사님 교회가 뭐죠? 하여튼 그 나종일 목사님도 열심히 잘 쓰고 계시고 통합, 합동, 감리교, 기장 할 것 없이 많은 교회가 지금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처치 라운드는 한번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유료는 물론 유료도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는데 무료 같은 경우는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지금 노트북 LM을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유튜브를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노트북 LM을 소개한 강사의 PPT고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할루시네이션 환각이 제일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다 PPT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목사님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따로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 앞에만 그냥 집중하셔요. 집중하셔서 같이 가시죠. 지금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숙제를 주면 검색을 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빠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빈도가 높은 것들을 결합시켜서 나열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답변이 제시되는 겁니다. 물론 무료 버전은 문제가 뭐냐면 빠른 응답을 합니다. 그냥 쑥 훑어가지고 나오는 것들로 착 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료 버전은 띵킹 모드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사고하기 모드가 있습니다. 아주 한 몇 초 동안 얘가 살펴서 그 결과값을 내놓기 때문에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은 답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두 번째로는 노트북 LM에서 장점은 그런 이제 답변 자료들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 LM은 내가 올려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찾아줍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PDF 100페이지짜리를 올려놓고 그걸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그냥 타이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약해줘, 살펴줘 하면 내용을 들여다보고 얘가 답을 합니다. 그래서 환각 없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올린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제시한 자료 기반으로 제공된 자료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집약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AI가 특히 이제 생성형이 이게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제안을 하고 질문을 하면 지가 알아서 답을 내주는 겁니다. 창작해서. 그런데 방식이 가장 확률적으로 패턴적으로 빈도가 높은 것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가 단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것은 텍스트의 조합일 뿐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환각을 가지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요. 세종대왕 맥북 사건 우리 유명합니다. 근데 AI 강의 하나 할 때 꼭 하는 말인데 이 세종대왕이 맥북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다에 덮치고 던졌다.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요. 구조적인 한계, 이게 팩트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다음 단어, 빈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확률이 어떤가에 따른 결과값이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업이나 이런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쓰려고 하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노트북 LM을 만들었습니다. 맞춤형 AI 리서치 서비스라고. 이게 소스 기반이에요. 내가
인터넷 전체가 아니고 내가 올린 아까 PDF 문서 그것을 내가 읽어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결합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RAG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폐쇄형 검색 증강 생성. 그 제한된 자료 안에서만 검색해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나오죠. 그리고 노트북 LM에 질문을 하면 밑에 그 어느 페이지에서 나왔는지가 근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열어서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원본 출처를 명시하고 교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결과값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 3.1에 아까 노트북 LM을 올린 거예요. 보통 이제 그전에는 나노바나나, 그 다음에 뭐 캔버스, 그 다음에 그 동영상 편집하는 배우인가요? 뭐 이런 것들만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트북 LM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올려도 되도록 50만 단어를 동시에 처리하고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글자 한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글이 반자, 전자 이렇게 할 때, 전자, 반자 할 때 우리 한글은 전자잖아요. 영어를 두 글자를 쓰는 것을 한글 한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 뭐 이제 그 글자 수라고 보셔도 뭐 상통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 PDF 큰 긴 문서가 들어가면 이걸 제가 한 번에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방대한 자료를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고속 대용량으로 처리합니다. 아무리 100여 페이지 넘어가는 문서도 리포트 10장 정도 다루듯이 순식간에 했죠. 이건 이제 속도의 문제고 최근에 그래서 G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연산을 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들이 고성능도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빨리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LM의 요금제가 무료로 쓸 때는 이렇고, 프로 사용자는 이렇고, 울트라는 이렇고, 노트북에 소스를 몇 개를 올릴 수 있느냐 할 때,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는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개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3.1은 300개까지 올릴 수 있다. 문서 PDF를 한 노트북에 한 300개 정도를 올려놓고, 그 중에서 자료를 달라 하는 거죠. 물론, 뒤에 보면 체크마크가 있어가지고, 요 문서에서만 봐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몽땅 체크하면 올려놓은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유튜브 녹취록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지금 붙어 있어요. 질문하기가 붙어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는 것이 질문하기. 유튜브를 보면서 옆에 공유, 다운로드 옆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걸 누르면 창이 뜨면서 이 제미나이 3.1에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 쭉 나옵니다. 제시된 질문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 여기 핵심적인 요약이 뭐야? 하면 그 영상을 보기도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여러 개를 넣어놓고 그걸 비교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미나이 3.1에 첨부되다 보니까 노트북 LM에서 부족했던 것들은 딥 리서치 찾아서 빨리 검색하든지 아니면은 깊이 보든지 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료에 검색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반대 의견은 없니? 또 반론을 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을 얘들은 보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료를 올려서 100개의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그게 보통 가나다 순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나는 요 자료가 더 중요해. 이걸 핵심적으로 봐줘. 할 때는 그 파일 제목 앞에다가 느낌표 1개 넣으면 올라오고 2개 넣으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서의 순서를 중요도 순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소스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피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쑥 훑어가지고 답을 내놓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린 자료를 이게 스튜디오에서 멀티모달로 인포그래픽, 슬라이드, 데이터표, 그 다음에 뭐 오디오 뷰. 오디오 뷰는 인터뷰 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그렇게 해요. 팟캐스트를 해요. 그럼 팟캐스트 할 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랙티브 들어갑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막 둘이서 이제 내가 올린 자료를 얘가 오디오로 방송 우리 팟캐스트 듣듯이 듣는데 거기에다가 질문하게 하면 그 내용에서 또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모드에서 동영상도 나오고요. 요것들은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뷰, 실시간 인터랙티브 팟캐스트 참여하는 거, 동영상도 만들어주고요.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어디에? 노트북 LM에 있다. 노트북 LM 한번 열어보시죠. 세팅해놓고 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단톡방을 유 목사님 하나 만들어 주실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있는데 지금 저 뒤에 두 분도 같이 넣어주시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여기 전향희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 성함이 이남수 목사님. 우리 사촌 동생이 이남수. 닮기도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름도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잠깐 이따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여러분 크롬 브라우저 여셔서 거기서 검색을 하세요. 노트북 영어로 LM 한번 도와주시죠. 곽 목사님 한번 도와주세요. 혹시 다른 분들 다 괜찮으신가? 보조를 한번 도와주세요. 네, 요걸 열어주시면 내가 이 자료를 올릴게요. 단톡방 열어주시면.